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23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튜브로 보신 형님들 오늘도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이거 지금 멤버십이 오픈이 됐습니다. 많이들 가입들 해주시고 계시는데 어쨌든 가입하시게 되면은 전체 분석표라든지 아니면 이제 탑4 집중 탐구라는 또 이제 혜택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가입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양식은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가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은 7가지 경기 한번 빠르게 분석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두산 KT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매치업은 홈팀 두산이 연승이 끊기고 왔어요. 지금 7연승 장줄이 끊기고 왔기 때문에 두산이 사실 헬스수를 공략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헬스수를 공략했지만 뭐 최민석도 같이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심 싸움에서는 명확하게 좀 밀리면서 경기를 내주고 왔다. 그래서 장줄 구간이 끊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고점에서 유지가 되었던 집중력이 좀 끊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의 리스크가 있다는 점. 자, 여기서 오늘 예상 선발은 재환유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즌 3번의 경기에서 7이닝 동안 1.29의 WHP와 2.57의 ERA. 지표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지표가 많지 않고 이제 147km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구속은 빠릅니다. 147이면 나쁘지 않은데 뭐 커맨드가 완벽하지는 않고요. 뭐 잘 맞은 타구들이 되게 많은 편이죠. 그래서 페이스볼에 대한 의존도도 높은 편이고 반면에 지금 KT는 뭐 어제도 이제 뭐 안현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강백호가 중심 타선에서의 역할을 명확하게 잘 해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전체적인 타격 사이클 자체가 올라가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중심 타선도 잘해주고 있고 전체적인 타격감도 나쁘지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재환유의 조금 단조로운 레파토리라고 한다면 저는 재환유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잡아줄 수는 없다고 봐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KT의 선발은 패트릭 머피가 등판합니다. 152km짜리 페스볼에다가 투심, 커브, 뭐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구속도 빠르고요. 부위도 좋고 전체적인 스토프가 안정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두산도 오늘 사실 머피를 처음으로 만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아마 한 2바퀴는 좀 돌아야지 좀 타이밍을 맞춰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양 팀의 선발 싸움에 있어서 KT가 마진을 남겨주면서 뒷심 싸움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어제 이미 두산은 뒷심 싸움에서 털렸었고 최근에 흐름도 명확하게 안 좋거든요. 최근 5경기 21이닝 막아주면서 7.29의 ERA. 그래서 요거는 뭐 선발 싸움에서 KT가 조금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뒷심 싸움 넘어가면은 그 구간을 좀 더 벌려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종합해 보면은 KT 승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8.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기아랑 LG 보도록 할게요. 기아 LG. 자, 일단 이 매치업은 양팀 1차전은 어제 예상대로 흘러갔었죠. 화력전이 예상이 됐었는데 다만 뭐 화력전이라고 하기에는 LG가 좀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는 약간 요런 그림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기아가 최근에 좀 아쉬운 게 뭐죠? 아쉬운 거? 일단은 실점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최근 5경기 평균 실점이 8.8실점, 리그 전체 꼴찌입니다. 선발들의 역할이 안 되고 있어요. 어제도 이을이 올라와서 4이닝 7자책하고 내려가다 보니까 좀 빠르게 경기가 LG 쪽으로 넘어갔다. 게임이 터져버렸다. 라고 어제 봤었거든요. 그래서 선발들의 역할이 안 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아 입장에선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에이스의 역할. 이 제임스 네일이 오늘 등판을 해주면서 반등 각을 봐줘야 되는 이런 좀 역할이 부여가 된다고 봐요. 이번 시즌 23번의 경기에서 142.1 동안 1의 WHP와 2.15의 ERA. 그래서 149kg짜리 투심, 커터, 그 다음에 스위퍼,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무빙 패스볼이 워낙에 좋습니다. 뭐 범타 유도, 땅볼 유도, 더블 플레이 유도, 그 다음에 뭐 스위퍼도 여전히 각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뭐 출루 자체를 억제해주고 있고 2점 초반대 ERA 기록 중인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홈에서는 더욱더 잘 던지거든요. 홈에서는 지금 10경기 나와서 63.1 동안 11 자책 1.56 ERA 되게 잘했어요. 홈에서는 더욱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LG의 선발은 임창규가 등판합니다. 임창규가 이제 141kg짜리 패스볼에다가 뭐 체인저 그리고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뭐 가장 긍정적인 요소는 체인저이라든지 커브가 확실한 위닝샷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 잘하고 있죠. 22경기 나와서 133.2이닝 동안 1.2의 WHP와 2.69의 ERA. 다만 이 기아는 사실 리그에서 가장 이 커브라는 구종을 잘 치는 팀이고요. 체인지업에 대한 대응 능력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워낙에 이제 밀어치는데 강점이 있는 팀이고 이런 변화구들을 되게 잘 치거든요. 특히나 타이밍을 뺏는 이런 변화구들을 되게 잘 치기 때문에 임창규와의 이런 상성에 있어서는 기아의 타선이 조금 압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임창규는 4월 27일이었죠. 기아 상대로 6이닝 동안 피안타 7개, 3자책으로 패전이 됐었던 기억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뭐 커리어 내내 좀 약했습니다. 임창규가 기아를 만나서는. 자,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기아가 내일로 최대한 이제 긴 이닝을 안정감 있게 막아주는 동안에 타선에서는 임창규를 좀 공략해줄 수 있는 경기로 봐줄 수 있도록 하고요. 뭐 기아의 승리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승리 아니면 8.5 기준 했을 때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기아 승 아니면 뭐 일방적인 승리 가능성 아니면 이제 8.5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경기 NC 롯데 볼게요. NC 롯데. 자, 이 매치업은 지금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롯데의 연패 구간. 롯데가 몇 연패죠 지금? 11연패에 장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보자면은 뭐 11연패 팀한테 무슨 긍정적인 요소냐, 그래도 찾아보자면은 일단은 최근 타선이 저점에서 유지가 되다가 다시 올라가는 상승 사이클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선발이 에이스 알렉 감보아가 등판을 한다는 점이라는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감보아 같은 경우에는 152kg짜리 패스볼에다가 고속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구속도 좋고 구위도 좋고 전체적인 스토프도 안정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NC 같은 경우에도 밸류가 높은 체인저에는 조금 타이밍이 안 맞다 보니까, 그렇다면 결국에 NC 입장에서는 누가 뭐 데비슨이라든지 아니면 뭐 박건우 이런 우타 라인들을 이 감보아가 잘 잡아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감보아가 그래도 6이닝 이상 2실점 이하는 가져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NC의 선발은 김노건이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15번의 경기에서 42이닝 동안 1.83m WHP와 7.07의 ERA, 출루 억제가 자체가 안 되고 있고요. ERA는 7점이 넘어가는 모습. 일단은 147kg짜리 패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체인저 커브까지 던져주면서 뭐 브레이킹볼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볼질이 조금 심하고
뜬공 유형에다가 장타에 대한 억제가 좀 안 된다는 모습들. 그리고 이번 시즌 김노건이가 롯데를 2번 만났었는데 2번 만나서 4.1 동안 9자책 18.69의 ERA로 롯데 상대로는 굉장히 또 약했었습니다. 이번 시즌. 그래서 이 김노건이가 롯데 좌타선을 만나서는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화력전이 조금 예상이 되는데 더 나은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은 롯데가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선발 밸류에 명확한 차이도 존재하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롯데 승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일방적인 승리 가능성이라든지 9.5 대비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연패를 끊어낼 수도 있는 경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씀 전해드릴게요. 자, 다음 경기 한화랑 SSG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SSG. 자, 이 매치업은 이제 SSG의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나는 어제 폰세를 등판시키고 경기를 지고 왔어요. 폰세 등판시키고 6연패까지 장줄이 길어지고 있거든요. 하나가 이제 11회까지 득점이 없었죠. 굉장히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이제 황준서와 미치 화이트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SSG의 선호도가 높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황준서 먼저 볼게요. 이번 시즌 13번의 경기에서 39.2이닝 동안 1.44의 WHP와 5.45의 ERA 안정감을 느껴주기에는 조금 WHP도 높고요. 방어율도 조금 높거든요. 그래서 143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스플리터까지 이렇게 투피치 위주로 가져가는데 사실 스토프는 나쁘지는 않아요. 페이스볼도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구속이 많이 올라왔고 스플리터도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각이 괜찮아졌습니다. 근데 이 경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과연 황준서의 오늘 스플리터의 각이 긁히는 날이냐 긁히지 않는 날이냐 요건 사실 경기가 시작이 돼봐야 알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SSG의 타선의 문제가 뭐냐면은 최근 득점에 대한 지원이 일단은 안 됩니다.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3.6득점으로 리그 전체 꼴찌. 그리고 이번 시즌 이렇게 자완을 만났을 때도 좀 약했거든요. 자완 상대 팀 오페이스가 몇이었죠? 0.640. 리그 전체 9위였습니다. 이거 사실 밸류가 높은 직선 구종에도 약했었고 스플리터성 공에서도 조금 약했었고요. 그래서 황준서가 0점만 잡히는 경기, 스플리터가 조금 긁히는 날이라고 한다면 뜬금 호투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황준서가 잘 던질 가능성을 좀 열어둘게요. 열어두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반면에 지금 SSG의 선발은 화이트가 등판합니다. 152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커터, 그 다음에 이제 뭐 커브 스위퍼까지 던져주는데 직선 구종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고 있다. 다만 워낙에 구속도 빠르고요. 구위도 좋고 무먼트도 나쁘지가 않다 보니까 정 타이밍을 잘 안 주고 있거든요. 98.1이닝 동안 피안타 79개, 피홈런 5개. 그리고 이번 시즌 한화 상대로도 4경기 나와서 23.1 동안 5자책 1.93의 ERA 되게 강했습니다. 한화 상대로. 그래서 이게 화이트는 사실 잘 던져줄 것 같아요. 뭐 못해도 한 7이닝 2실점급 던져줄 것 같은데 황준선 사실 반반이거든요. 다만 SSG의 빠따를 신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어제 느낌이죠. 어제 폰세 나오고 SSG 이제 좀 빠르게 불펜데이 예상됐었는데
SSG가 경기 가져갔었죠. 뭐 그런 거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양 팀의 대결은 접전 저득점이 좀 맞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는 하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8.5 기준 언더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할게요. 삼성이랑 키움 볼게요. 삼성, 키움.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삼성의 선두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높을 것 같은데 어제도 사실 삼성이 양창섭 내고 경기를 8대2로 가져왔었거든요. 쭈네비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승현으로 이어지는 투수 운영인데 이승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2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체인저, 커브까지 뭐 커터까지 던져줄 수 있습니다. 레파토리 다양하고요. 구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직전 롯데 만나서 6이닝 1실점 잘 던지고 왔었거든요. 최근의 경기력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키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명확한 약점이 뭐다? 꼬부기 이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자완투수 만났을 때 OPS가 몇이었냐면 0.650이었습니다. 팀 OPS가 0.650. 아까 SSG 9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SSG가 640으로 10이었고요. 지금 키움이 9입니다. 키움이 9위. 이거 사실 키움 같은 경우에는 좀 배트 중심에 맞출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좀 성구 능력 자체도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승현이 가져가는 이런 좀 다양한 레파토리 아니면 존에서 조금씩 빠져나가는 공들에 대해서 타이밍을 맞춰줄 수 있을지 그게 가장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승현이에 대한 기대치를 5이닝 이상 2실점 이하 급으로는 던져줄 가능성이 높다고 볼게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키움의 선발은 정현우가 등판합니다. 정현우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일단 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 이번 시즌 홈에서는 5경기 나와서 28이닝 동안 9자책 2.89 나쁘지 않았지만 원정 8경기에서는 35.1이닝 동안 28자책 7.13의 아쉬운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 사실 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정현우가 볼질을 가져갔을 때 기다려줄 수 있는 뭐 성구 능력이라든지 펀치력이라든지 최근에 득점 지원까지도 잘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이번 시즌 삼성은 자완투수 만났을 때 팀 OPS가 몇이었냐? 0.774 리그 전체 1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팍에서 근본적으로 팀 OPS가 가장 높은 팀이다 보니까 약간 어제의 경기가 재현될 가능성? 삼성 승 아니면 일방적인 승리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야구는 다 봤어요. 일본 야구 2개 심플하게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요미우리랑 이제 요코하마 보겠습니다. 요미, 요코. 겨울에는 먹자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 매치업은 이제 어제 우리가 뭐였죠? 그 역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안드레 잭슨이 나오기 때문에 요코하마의 선호도가 높을 것 같기는 하지만 타선이 최근에 너무 안 좋다. 약간 이렇게 드렸던 말씀이 좀 주요하게 작용을 했었고요. 요미우리가 승리를 가져갔었죠. 자, 요코하마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득점에 대한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실점률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요코하마가 좋았을 때는 실점이 높아도 화력으로 메꿔버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타격에서 이런 고점에서 놀던 사이클이 점점점 내려오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렇게 좀 타격 사이클이 전체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휴고 마키의 빈자리가 느껴지고 있다 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었거든요. 자, 여기서 오늘 매치업 상대는 이노우에가 등판합니다. 이노우에가 뭐 최근에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17경기 나와서 95.1이닝 동안 1.21의 WHP와 3.49의 ERA. 특히나 이번 시즌 요코하마를 만나서서는 2번 나와서 13이닝 동안 이 자책 1.38 되게 강했었거든요. 이거 요코하마는 지금 저점의 타격감에다가 자완투수 만났을 때 팀 오페이스가 몇이었냐면 0.607 리그 전체 10위였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요코하마가 저점의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제 상성에서도 조금 밀리는 경기 컨디션이라든지 상성을 감안해 봤을 때 이노우에 대한 기대치를 좀 높게 설정을 주더라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반면에 이에 맞서는 요코하마의 선발은 이시다가 등판합니다. 145kg짜리 페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스플리터까지 뭐 구위는 나쁘지 않은데 무브먼트라든지 볼 끝이 조금 정직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생각보다 정타, 장타에 대한 비율이 꽤나 많습니다. 이거 지금 요미우리는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몇이다? 3할 4리, 홈런 9방, 평균 6.6득점. 그래서 어제도 제가 잠깐 경기를 봤었는데 뭐 오카모토 최근 너무 좋고요. 뭐 마루라든지 뭐 리차드라든지 괜찮거든요. 그래서 선발 싸움 구간에서 요미우리가 마진을 남겨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양 팀의 불펜 구간은 명확하게 차이가 납니다. 요코하마가 최근 더 불펜 소모도 많았었고 방어율도 많이 올라가 있는 구간 2점까지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그냥 요미우리의 승리에 대한 가능성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만 이게 2시 경기거든요. 오후 2시 경기라서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야쿠르트 한신 볼게요. 야쿠르트 한신. 일단 이 매치업은 한신에 대한 선호가 좀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선발 밸류부터 차이가 좀 나거든요. 마사시와 야마토의 매치업 40승과 68승의 매치업. 자, 야마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6kg짜리 패스볼에다가 뭐 투심, 커터, 슬라이더, 커브, 스플릿 여러가지 구종을 던져주거든요. 근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2이닝 데뷔했을 때 장타에 대한 비율이 꽤나 높습니다. 근본적으로 뜬공 유형이고요. 뜬공 유형에다가 장타에 대한 억제가 잘 안 돼요. 잘 맞은 타구들이 좀 많다는 거죠. 게다가 이제 야쿠르트의 홈구장이 어디다? 이런 진구 구장 자체도 사실 타자에게 굉장히 친절한 구장이기도 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좀 거슬리는 게 뭐냐면은 한신이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이 좀 잘 되고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명확하게. 그래서 이제 한신 입장에서도 뭐 모리시타라든지 뭐 데루아키라든지 얘네들 사실 최근에 장타도 잘 안 나오고 있고 타점에 대한 정립도 그렇게 잘해주고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뭐 출루는 되는데 불러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게 좀 아쉽죠. 다만 많은 득점을 가져가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실점을 기반으로 승리를 가져오고는 있거든요. 반면에 지금 한신의 선발은 마사시가 등판을 하는데 마사시 워낙에 좋아요. 10경기 나와서 65이닝 동안 0.77 WHP, 1.38 ERA, 뭐 지금 65이닝 던지는 동안에 피홈런 단 2개, 본래 8개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야쿠르트 총 4번 만나서 31.2이닝 동안 이 자책 0.57 ERA 되게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한신은 사실 완벽에 가까운 투수 운영을 가져갈 것 같은데 다만
최근의 타선 흐름을 좀 감안해 줬을 때 6.5 기준 했을 때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오늘 7가지 경기 한번 또 열심히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유튜브로 보시는 형님들 좀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이제 가입까지 안 하신 분들은 멤버십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많이들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할게요.